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자, 2022년 11월 자동차 뉴스들 모아봤는데요. 재미난 소식들이 꽤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드디어 곧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고 주행할 수 있는 레벨 3 자동차가 나온다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인데요. 올해 12월에 출시 예정인 G90 연식 변경 모델에 국내 최초로 레벨 3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레벨 3는 고속도로라든지 특정 상황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고 눈도 앞에 전방 주시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 기능을 위해서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가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이제 카메라를 주로 이용하고 라이다나 레이더도 빼고 있는데 이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안전을 위해서, 만약에 하나 안전을 위해서 다 넣는다는 거예요. 정식 기술 명칭은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 HDP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속도로에서 사용하라고 나오는 기능이고 옵션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 거죠. 자, 원래는 유럽 국가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레벨 3의 속도를 시속 60km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UNR 157 규정이라는 건데 유엔사나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조합 포럼에서 만든 규정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고속도로에서 60km 제한으로 자율주행이 된다는 것은 정체 상황에서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벤츠 같은 경우에도 레벨 3가 탑재된 모델이 있는데 정체 상황 정도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시속 80km까지 레벨 3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고속도로 정체 상황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자, 정말로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웬만한 고속도로 상황에서는 자율주행으로 완전히 손 떼고 눈도 주시 안 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정말로 실제로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인지 너무나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저도 자동차를 바꾼다면은 레벨 3 되는 걸로 바꾸고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로봇택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조금씩 고도화되고 확대가 된다는 소식이에요. 가장 먼저 자율주행 유료 서비스를 진행한 GM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 크루즈 로봇 무인 택시가 낮 시간까지 그 운행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밤에만 됐었거든요. 오후 11시에서 새벽 5시 사이. 그러니까 한산할 때만 원래는 됐던 거죠. 6월부터 돈도 받고 정식으로 근데 제공이 됐던 서비스이고요. 자, 근데 낮 시간에 이용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먼저 일반인들이 아니라 직원들이 24시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홍보 영상도 게시를 했는데요. 저렇게 낮 시간에 탑승을 했는데 앞에 운전대에 사람 없어요. 놀라운 점은 저렇게 붐비는 곳에서도 자율주행으로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렇게 주행하다가 내려줄 때는 딱 정차해가지고 내려주는 로봇택시 서비스가 시행이 됩니다. 자, 근데 낮 시간에는 모든 지역에서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일부 지역에서 되고 밤 시간에는 훨씬 넓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해보고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라이벌이죠.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게 승인이 나왔다고 해요. 원래 3월부터는 안전 운전자를 앞에 태운 채로 유료 서비스를 진행했는데 이제는 운전자를 없앤다고 합니다. 일단은 돈 받고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24시간 서비스가 되고 최대 시속이 65마일, 그러니까 약 105km 속도로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야, 100km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거면 꽤 빠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 서비스가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 생각보다 자율주행 시대가 빨리 오게 될지도 모르겠다.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자, 다음 소식은요. 스페이스 X사의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이동 차량용으로 출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works on any moving land object, 땅에서 움직이는 어떠한 물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트위터를 올렸어요.
통신 기죽이 없는 곳에서도 차 안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고, 원래 이걸 이용하려면은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데 차에 어디에 달려있나 봤더니 위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접시 형태라기보다는 이렇게 평평한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요. 플랫 하이 퍼포먼스 스타 링크라는 서비스예요. 더욱 많은 위성에 연결할 수 있어서 이동 중에도 일관된 연결이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고, 저 위성 안테나 가격만 하면은 340만 원.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월 이용 요금이 18만 원 정도예요. 자, 근데 이거를 30일 안에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완전히 이제 기기 가격 정도는 완전히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올 여름 초에 FCC로부터 승인이 나와가지고 이제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비행기라든지 유람선에도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스페이스X사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가능한지도 이 커버리지도 나와 있는데요. 하이 캐퍼시티, 초고속 통신이 가능한 지역은 밝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좀 속도가 낮은 로우 캐퍼시티는 좀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딱 보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서비스가 되고 있지는 않고요. 내년 1분기부터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캠핑 하시는 분들에게도 꽤 유용한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다음 소식은, 야, 드디어 이게 승인이 났네요. EU에서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2035년부터로 시행이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말이 많았는데 되냐 안 되냐 말이 많았는데 확정이 된 거고요. 유럽 의회는 물론 27개 각 회원국들도 모두 승인하기로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야, 대단해요. 그래서 2035년 이후 판매되는 신차 탄소 배출량을 100% 감축한다는 거니까 디젤, 휘발유 다 안 됩니다. 앞으로 한 13년 뒤부터는 그런 차 판매를 못 한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자, 근데 연간 1만 대 미만 생산 소규모 차량 제조사는 2036년까지 1년 동안 더 판매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람보르기니라든지 뭐 그런 회사가 좀 이득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1년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어떻게 보셨나요? 고속도로에서 앞으로 우리가 운전하지 않아도 되고, 자율주행 택시가 막히는 시간에도 다닐 수 있고, 이동 중에도 초고속 위성 인터넷을 이용하고요. 내연기관 자동차는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떠한 변화가 예상이 되시나요?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